중국의 위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정책, 미국의 부채, SEC의 규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기 위해선 강력한 재료가 필요하게 될 텐데요. 시장을 상승세로 이끌어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블랙록의 현물 ETF 승인이 있고 비트코인의 반감기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강세장을 이끌어줄 거라고 예측하고 있죠. 금융감독원에서 근무를 했고 검찰에서 가상자산 수사를 맡았던 이승민 변호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현황과 효과, 승인 여부 등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열린 2023 디지털 에셋 토론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동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가장 관심사가 높은 리플 소송 관련 토론도 진행됐고 월스트리트 가상자산 커스터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되는가 이런 토론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런 토론들은 투자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아주 큼직큼직한 이슈들이죠. 2023년 6월 15일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SEC의 현물 ETF 승인을 신청했다. 빠르면 올해 10월, 늦어도 내년 2, 3월 정도에는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승인이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블랙록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길래 이리 난리인가? 국민연금이 6,500만 달러 하나로 약 860억 원 정도를 운영하는데 블랙록은 이에 15배 정도인 9조 달러 하나로 약 1,900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 시총의 4배 정도로 세계 최대의 자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미국에서는 2021년도에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는 상장이 됐고 10개 정도가 존재하고 있다. 다만 현물 ETF는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했지만 SEC가 모두 기각을 했다. 지금 캐나다와 유럽연합에서도 현물 ETF가 상장이 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캐나다나 유럽의 가상자산 관련 ETF 자산 총액은 6조 원 정도에 불과하고 아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지금 블랙록 신청을 SEC가 승인하고 미국에서 거래가 시작되게 된다면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블랙록이 현물 ETF를 신청한 후 이때다 싶어 다른 운용사들이 현물 ETF를 너도 나도 신청했고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도 잇따르고 있죠. 블랙록은 다르다. 블랙록이 신청하면 이것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만큼 권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블랙록이죠. 대통령마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다. 대통령의 주머니를 누가 채워줄지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블랙록입니다. 하지만 SEC는 현재까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에 SEC는 감시 공유 계약에 대한 세부 사항이 불충분하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감시 공유 계약이란 거래소와 시장 사이에서 거래 내역, 청산 내역, 그리고 고객 신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장에서의 가격 조작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되겠죠. 예전부터 SEC는 상당한 규모의 규제되는 시장과의 감시 공유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혀왔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서 블랙록은 코인베이스를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로 명시를 해 다시 신청을 했고 다른 운영사들도 역시 코인베이스를 파트너로 신청해 놓은 상태로 내년 2, 3월 정도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른 시기에 승인이 될 것이라는 데이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SEC가 성급하게 움직일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만약 승인을 하고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SEC가 져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ETF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 코스피 200과 같이 특정 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연동하도록 설계한 펀드죠. 분산 투자의 기능을 하고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투명성도 높죠. 그런데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한 가지 대상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의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여러 자산을 포함한 ETF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원래 ETF는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가 되는 점, 적은 금액으로도 원자재 같이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 분산 투자라는 점이 이점인데 비트코인 ETF는 이런 좋은 점들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미 비트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편의성을 갖추고 있고 소수점 이하 단위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편의성은 없어 보이죠. 하지만 분산 투자 효과는 없겠지만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금 ETF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 ETF가 처음 출시됐을 때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죠. 그렇다면 현물 ETF와 선물 ETF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현물 ETF는 현물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격을 추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게 됩니다. 하지만 선물은 일정 시점에 가격을 미리 정해두는 파생 상품으로 만기가 존재하고 선물 가격은 선물 가격의 수요 공급 등을 반영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 ETF는 만기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계약을 계속 갱신해야 되는 롤오버 비용 때문에 비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일반적으로 현물 ETF가 수수료가 더 낮은 상황인데 최근 상장된 캐나다의 현물 ETF나 유럽 현물 ETF는 선물보다 수수료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물 ETF가 선물 ETF보다 수수료가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다만 이렇게 현물 ETF가 비용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선물 ETF를 하고 있는 취지는 뭘까? 일반적으로 원자재 투자 같은 경우는 원자재 현물을 보관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물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보다는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해서 선물 ETF를 많이들 하고 계시죠. 아마 SEC가 지금 선물 ETF는 승인을 해놓고 현물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선물은 간접 투자여서 리스크가 없다고 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런데 차이를 보면 선물 ETF는 투자금이 들어와서 그걸로 선물 계약을 하는 거지 비트코인 현물을 사는 게 아니죠. 현물의 경우에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기 때문에 비트코인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SEC가 만약 승인을 하게 된다면 블랙록만 승인할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유로는 예전에 금 ETF를 한 군데만 신청을 했더니 그곳만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SEC가 블랙록을 완전히 밀어주고 싶지 않은 이상 블랙록만을 승인하지는 않겠죠. 중요한 것은 감시 공유 계약도 자산 운용사들이 모두 코인베이스를 파트너로 선정했기 때문에 승인을 한다면 동시에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았던 일반 사람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죠. 금 ETF는 2004년도에 처음으로 나온 직후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비슷하게 오르지 않을까, 이런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가 증명해주고 있죠. 금 ETF가 2004년에 나오고 2010년쯤 초반에 한 4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현재까지 금리 상승을 고려한다면 금 ETF도 크게 올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다만 그동안 금에 투자를 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투자를 대중화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가정하고 예상할 수 있는 효과 중 가장 핵심은 대중화에 있다.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기는 불안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온 사람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새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블랙록 ETF가 승인된다면 다른 자산 운용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채택하게 될 것이고 다양한 ETF가 등장할 수 있겠죠. ETF 승인이 비트코인 가격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데이터도 있지만 현물 ETF의 등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이 존재하는 만큼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은 언제나 급변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최신 정보를 꾸준하게 얻어야 할 겁니다. 매일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저희 단톡방에 투자 방향, 코인 동향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저희 단톡방 초대 링크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ETF 승인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의견들은 갈리고 있다는데요. 번스타인은 시장 수요가 높아 가능성이 높다. 노브그라처는 대형 금융기관이 길을 열어주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당연히 승인된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반면, 오피마스는 SEC가 승인 여부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제일 중요한 SEC 게리 겐슬러는 7월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적이 있다. SEC는 판단에 있어 투자자 보호 가능 여부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선물 ETF가 더 위험해 보이는데 그것을 승인하고 현물을 거부하게 된다면 이것은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SEC는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 운용사들이 코인베이스와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하는데 과연 이것만 가지고 충분한지도 의문이 든다. 전 세계 규모를 보면 코인베이스는 5위에서 6위 정도의 규모이고, 거래소 40개 정도로 통계를 낸다면 코인베이스 1일 거래량은 전체 가상자산 거래량의 5% 정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가격 조장은 거래량 5%만 봐서는 잡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주가 조작을 잡을 때 주식은 보통 한 군데 거래소에 상장되니까 그 거래소에 있는 거래 내역 중에 의심이 되는 거래 내역을 잡아서 금융위원회, 거래소, 그리고 검찰이 면밀히 살펴보고 잡아내고 있는데도 안 잡히는 거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소세 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 같은 것도 굉장히 늦게 잡혔는데, 과연 코인베이스 거래 내용만 가지고 이상 거래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구리 ETF가 승인됐을 때 런던 금속 거래소랑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했고 그걸 승인해 줬는데 이것처럼 하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데이터도 있는데, 런던 금속 거래소는 금속 선물 거래 시장 거래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상위 10개 거래소를 합쳐서 거래량의 75% 정도를 감시할 수 있게 된다면 SEC도 마음 편하게 승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잡는다고 해서도 현재 처벌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업무 방해나 다른 죄명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는 있지만, 현재는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면 가상자산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지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유럽에서 암호화폐 법안이 진행되고 규제될 예정이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따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SEC가 규제 미비를 이유로 ETF를 상장할 수도 없다고 계속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결국 현물 ETF 신청들이 미국 내에서도 암호화폐 수요를 촉진할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도입될 수 있을까?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또 상장이라는 게 거래소나 공급하는 부분의 재량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독 당국이나 정부에서 허용할 생각이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미국과 유럽에서 상장한다면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검토에 나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다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하겠죠. 과거의 법안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에 어거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물 ETF는 지금은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2월, 3월에도 예상은 하고 있지만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이상 거래를 당장 막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허용해 줄 필요가 없다. 현물 ETF가 상장돼서 아주 잘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SEC는 칭찬받지 않지만 사람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사고가 나게 된다면 SEC는 모든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시간이 문제지만, 언제 될지가 문제지만 내년 3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4월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면 XRP도 더욱 큰 상승이 나오겠죠. 좋던 싫던 간에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요, 신뢰를 가지고 계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믿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보고서까지 해당 기관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는 그 신뢰도를 논할 수가 없겠죠. 국내 코인 사이트들도 이런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서 기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늦게는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들은 이런 해외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야겠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국내 사이트들은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휴일도 없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공식 사이트이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보다는 이런 해외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식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5693-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와 같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PC나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면 좋겠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톡방에서 줄줄이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인 알트코인들 급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세력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잡으시거나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3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중국의 위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정책, 미국의 부채, SEC의 규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기 위해선 강력한 재료가 필요하게 될 텐데요. 시장을 상승세로 이끌어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블랙록의 현물 ETF 승인이 있고 비트코인의 반감기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강세장을 이끌어줄 거라고 예측하고 있죠. 금융감독원에서 근무를 했고 검찰에서 가상자산 수사를 맡았던 이승민 변호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현황과 효과, 승인 여부 등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열린 2023 디지털 에셋 토론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동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가장 관심사가 높은 리플 소송 관련 토론도 진행됐고 월스트리트 가상자산 커스터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되는가 이런 토론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런 토론들은 투자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아주 큼직큼직한 이슈들이죠. 2023년 6월 15일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SEC의 현물 ETF 승인을 신청했다. 빠르면 올해 10월, 늦어도 내년 2, 3월 정도에는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승인이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블랙록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길래 이리 난리인가? 국민연금이 6,500만 달러 하나로 약 860억 원 정도를 운영하는데 블랙록은 이에 15배 정도인 9조 달러 하나로 약 1,900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 시총의 4배 정도로 세계 최대의 자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미국에서는 2021년도에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는 상장이 됐고 10개 정도가 존재하고 있다. 다만 현물 ETF는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했지만 SEC가 모두 기각을 했다. 지금 캐나다와 유럽연합에서도 현물 ETF가 상장이 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캐나다나 유럽의 가상자산 관련 ETF 자산 총액은 6조 원 정도에 불과하고 아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지금 블랙록 신청을 SEC가 승인하고 미국에서 거래가 시작되게 된다면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블랙록이 현물 ETF를 신청한 후 이때다 싶어 다른 운용사들이 현물 ETF를 너도 나도 신청했고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도 잇따르고 있죠. 블랙록은 다르다. 블랙록이 신청하면 이것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만큼 권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블랙록이죠. 대통령마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다. 대통령의 주머니를 누가 채워줄지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블랙록입니다. 하지만 SEC는 현재까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에 SEC는 감시 공유 계약에 대한 세부 사항이 불충분하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감시 공유 계약이란 거래소와 시장 사이에서 거래 내역, 청산 내역, 그리고 고객 신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장에서의 가격 조작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되겠죠. 예전부터 SEC는 상당한 규모의 규제되는 시장과의 감시 공유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혀왔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서 블랙록은 코인베이스를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로 명시를 해 다시 신청을 했고 다른 운영사들도 역시 코인베이스를 파트너로 신청해 놓은 상태로 내년 2, 3월 정도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른 시기에 승인이 될 것이라는 데이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SEC가 성급하게 움직일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만약 승인을 하고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SEC가 져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ETF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 코스피 200과 같이 특정 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연동하도록 설계한 펀드죠. 분산 투자의 기능을 하고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투명성도 높죠. 그런데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한 가지 대상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의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여러 자산을 포함한 ETF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원래 ETF는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가 되는 점, 적은 금액으로도 원자재 같이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 분산 투자라는 점이 이점인데 비트코인 ETF는 이런 좋은 점들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미 비트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편의성을 갖추고 있고 소수점 이하 단위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편의성은 없어 보이죠. 하지만 분산 투자 효과는 없겠지만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금 ETF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 ETF가 처음 출시됐을 때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죠. 그렇다면 현물 ETF와 선물 ETF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현물 ETF는 현물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격을 추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게 됩니다. 하지만 선물은 일정 시점에 가격을 미리 정해두는 파생 상품으로 만기가 존재하고 선물 가격은 선물 가격의 수요 공급 등을 반영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 ETF는 만기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계약을 계속 갱신해야 되는 롤오버 비용 때문에 비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일반적으로 현물 ETF가 수수료가 더 낮은 상황인데 최근 상장된 캐나다의 현물 ETF나 유럽 현물 ETF는 선물보다 수수료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물 ETF가 선물 ETF보다 수수료가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다만 이렇게 현물 ETF가 비용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선물 ETF를 하고 있는 취지는 뭘까? 일반적으로 원자재 투자 같은 경우는 원자재 현물을 보관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물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보다는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해서 선물 ETF를 많이들 하고 계시죠. 아마 SEC가 지금 선물 ETF는 승인을 해놓고 현물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선물은 간접 투자여서 리스크가 없다고 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런데 차이를 보면 선물 ETF는 투자금이 들어와서 그걸로 선물 계약을 하는 거지 비트코인 현물을 사는 게 아니죠.
현물의 경우에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기 때문에 비트코인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SEC가 만약 승인을 하게 된다면 블랙록만 승인할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유로는 예전에 금 ETF를 한 군데만 신청을 했더니 그곳만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SEC가 블랙록을 완전히 밀어주고 싶지 않은 이상 블랙록만을 승인하지는 않겠죠. 중요한 것은 감시 공유 계약도 자산 운용사들이 모두 코인베이스를 파트너로 선정했기 때문에 승인을 한다면 동시에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았던 일반 사람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죠. 금 ETF는 2004년도에 처음으로 나온 직후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비슷하게 오르지 않을까, 이런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가 증명해주고 있죠. 금 ETF가 2004년에 나오고 2010년쯤 초반에 한 4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현재까지 금리 상승을 고려한다면 금 ETF도 크게 올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다만 그동안 금에 투자를 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투자를 대중화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가정하고 예상할 수 있는 효과 중 가장 핵심은 대중화에 있다.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기는 불안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온 사람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새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블랙록 ETF가 승인된다면 다른 자산 운용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채택하게 될 것이고 다양한 ETF가 등장할 수 있겠죠. ETF 승인이 비트코인 가격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데이터도 있지만 현물 ETF의 등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이 존재하는 만큼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은 언제나 급변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최신 정보를 꾸준하게 얻어야 할 겁니다. 매일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저희 단톡방에 투자 방향, 코인 동향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저희 단톡방 초대 링크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ETF 승인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의견들은 갈리고 있다는데요. 번스타인은 시장 수요가 높아 가능성이 높다. 노브그라처는 대형 금융기관이 길을 열어주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당연히 승인된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반면 오피마스는 SEC가 승인 여부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제일 중요한 SEC 게리 갠슬러는 7월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적이 있다. SEC는 판단에 있어 투자자 보호 가능 여부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선물 ETF가 더 위험해 보이는데 그것을 승인하고 현물을 거부하게 된다면 이것은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SEC는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 운용사들이 코인베이스와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하는데 과연 이것만 가지고 충분한지도 의문이 든다. 전 세계 규모를 보면 코인베이스는 5위에서 6위 정도의 규모이고, 거래소 40개 정도로 통계를 낸다면 코인베이스 1일 거래량은 전체 가상자산 거래량의 5% 정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가격 조장은 거래량 5%만 봐서는 잡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주가 조작을 잡을 때 주식은 보통 한 군데 거래소에 상장되니까 그 거래소에 있는 거래 내역 중에 의심이 되는 거래 내역을 잡아서 금융위원회, 거래소, 그리고 검찰이 면밀히 살펴보고 잡아내고 있는데도 안 잡히는 거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소세 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 같은 것도 굉장히 늦게 잡혔는데 과연 코인베이스 거래 내용만 가지고 이상 거래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구리 ETF가 승인됐을 때 런던 금속 거래소랑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했고 그걸 승인해 줬는데 이것처럼 하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데이터도 있는데, 런던 금속 거래소는 금속 선물 거래 시장 거래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상위 10개 거래소를 합쳐서 거래량의 75% 정도를 감시할 수 있게 된다면 SEC도 마음 편하게 승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잡는다고 해서도 현재 처벌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업무 방해나 다른 죄명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는 있지만, 현재는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면 가상자산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지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유럽에서 암호화폐 법안이 진행되고 규제될 예정이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따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SEC가 규제 미비를 이유로 ETF를 상장할 수도 없다고 계속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결국 현물 ETF 신청들이 미국 내에서도 암호화폐 수요를 촉진할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도입될 수 있을까?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또 상장이라는 게 거래소나 공급하는 부분의 재량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독 당국이나 정부에서 허용할 생각이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미국과 유럽에서 상장한다면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검토에 나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다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하겠죠. 과거의 법안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에 어거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물 ETF는 지금은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2월, 3월에도 예상은 하고 있지만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이상 거래를 당장 막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허용해 줄 필요가 없다. 현물 ETF가 상장돼서 아주 잘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SEC는 칭찬받지 않지만 사람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사고가 나게 된다면 SEC는 모든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시간이 문제지만, 언제 될지가 문제지만 내년 3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4월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면 XRP도 더욱 큰 상승이 나오겠죠. 좋던 싫던 간에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요, 신뢰를 가지고 계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믿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보고서까지 해당 기관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는 그 신뢰도를 논할 수가 없겠죠. 국내 코인 사이트들도 이런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서 기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늦게는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들은 이런 해외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야겠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국내 사이트들은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휴일도 없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공식 사이트이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보다는 이런 해외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식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5693-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와 같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PC나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면 좋겠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톡방에서 줄줄이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인 알트코인들 급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세력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잡으시거나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3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